네,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식품 원료의 오남용 또는 식품의 오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 원료의 오남용, 오용과 남용인데요. 잘못 쓰는 경우와 많이 쓰거나 결핍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용을 할지 말지를 걱정하시고 또는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도래하면 이건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도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보통의 공급사들, 최근에 이제 햇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염 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50%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남은 원료는 공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삽과 같이 위해 요소, 위험 요소 중점 관리를 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유통기한을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한 달 남은 원료까지도 입고가 되거나 출고가 되어서 제품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유통기한 이내니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원료들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식품의 규격 기준인데, 규격 기준은 뭐 당도, 산도, 염도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무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중량을 1kg 또는 2kg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표시 중량과 다를 경우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품목 보고를 하실 때 보면 무게 중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킹을 몇 킬로로 해서 어떤 온도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kg인데 원료를 생산해서 보니까 막 묻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병에 담고 보니까 1kg가 안 돼요. 한 800g 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용기에는 꽉 차서 보이는 경우에 이걸 그대로 출고시키는 경우가 있고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가급적이면 식품위생법을 확인을 하시고요. 무게 중량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또는 몇 그램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식품의 규격 기준, 당도, 산도는 몇 프로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 오차 범위를 확인하셔서 제품이 이 규격 기준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에 위생의 지표,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균들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상온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부유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는 균들이 제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진시설이나 적절한 필터링이 된 공기를 투입하고 정화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균들의 오염될 오염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부풀었다거나 제품이 터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잘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대장균을 또는 식품 관련 균을 제거하고 제품에 투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위생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지를 사용하셔서 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출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하죠.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소금인데,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똑같은 소금이지만 공업용으로 판단을 하면 공업용으로 유통이 되고요, 식품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식품으로, 식품 첨가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광물로 봐서 공업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소금은 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공업용 원료이지만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비슷한 성상을 가진 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던가 소금이라던가 이런 류인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식품 라벨사항 그리고 품목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유산균, 비타민, 이런 역가가 다른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 역가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적서와 라벨사항에 표시된 역가가 있는데, 이 원료들이 유통기간 중에 유통되면서 햇빛을 많이 받았다던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러면서 역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한 제품의 역가가 이러니까 이 제품의 역가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 역가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역가가 낮더라, 낮게 나오거나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표시된 역가를 확인을 하고 제품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다시 재생산을 하거나 폐기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되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수를 잘못 표기한다던가 또는 비타민 등의 역할을 잘못 표기한다던가 하는 것도 부적합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분들이 또는 창업을 한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구라고 하죠. 직접 수입을 해서 제품을 사용해 보니 괜찮더라, 그래서 들어온 제품을 그대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될 것이 수입 신고를 반드시 거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절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식품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국내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원료인지 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 후에 국내에 판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또는 제3의 업체가 임의로 수입한 원료를 수입신고 면허나 필증이 없이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오남용 외에도 내가 산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상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임의로 그냥 TV로 보니까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사서 막 한 스푼씩 드신다 또는 매일 어느 정도씩 먹어도 되느냐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식품 첨가물은 식품 첨가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개인이 그냥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건강을 위한 용도로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제조 과정을 거쳐서 살균이라던가 필터링, 정제 과정을 거친 원료를 안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요소들이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제품을 빨리 걷어들이라고 식약처에서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회수 명령이고요. 회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강제 회수 또는 강제 반품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별도로 취하는데, 이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럴 경우에는 업체에 영업 정지를 시키고 또 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이라던가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식품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관리하셔서 제품의 안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요소들 잘 확인하셔서 제품을 잘 생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또는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식약처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